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될 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죠. 피가 마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있죠. 치를 줄여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십니다. 이렇게 컨디션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기특한 한의원 유튜브 진행을 맡은 기특한 건강지기 선아실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소화불량으로 인한 두통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편을 촬영하고 나서 주변을 진짜 둘러보니까 남자인 친구들보다 여자 친구들이 실제로 편두통을 많이 겪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두통을 많이 겪는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왜 여성들이 훨씬 더 두통을 많이 겪게 되는 건가요? 한의학적 관점으로 궁금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시거든요. 특히나 생리주기,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남성들보다 호르몬의 수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한 편이세요. 그래서 그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두통이 좀 자주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이유고요.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두통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간이고요, 하나는 혈.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의학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간이 우리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기혈을 저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나 어떤 정서적인 작용이 있으면 간 쪽에 무리가 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더 감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더 쌓여지면 간기가 울결된다고 하거든요. 간에 기가 뭉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이 부족하면 두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혈허 두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은 생리를 하시면서 매달 피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피가 부족한 상황에 많이 놓여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두통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생리기간이 되면 생리통보다는 편두통 때문에 더 힘들었던 적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생리 때 편두통을 느끼는 게 바로 그 혈 때문인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로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한데요. 생리기간 전후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 때문에 두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기간 때에 피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두통이 유발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리가 끝난 폐경기에도 편두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생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편두통을 느끼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폐경 전후로 그분들을 흔히 갱년기라고 부르잖아요. 이 갱년기에는 정말 호르몬 변화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편두통, 두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호르몬 변화가 더 급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 때문에 정서적인 어떤 데미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증상이 더더욱 더 심해지다 보니까 두통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적으로 두통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또 임신하거나 또는 수유를 하고 있어서 두통약을 못 먹어가지고 그 통증을 오롯이 다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한의학으로 두통을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한의학이 정말 실질적으로 강점을 많이 보이는 환자분들인데요. 임산부나 아니면은 육아하시는 분들, 특히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께는 화학적인 요법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두려운 마음에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의학적 치료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화학 제품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두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머리의 통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의학에서는 전인체적 관점, 즉 몸 전체적인 컨디션을 보고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많이 겪으셨던 다른 여타 통증들도 함께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몰랐던 다른 원인들을 또 발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임산부나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께는 한의학적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여성이 많이 겪는 통증의 원인이 호르몬과 혈이라고 했는데 그럼 호르몬에 대한 통증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혈이 많이 빠져서 생기는 편두통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의학적 치료법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 같은 경우는요, 호르몬의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호르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그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지 않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좋으셔야 돼요. 그럼 컨디션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섭생이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렇게 컨디션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는 두통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불면증이나 아니면은 소화불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치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리성 두통을 치료하게 되고요. 또 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두통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는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물탕이라는 한의학 이름이 있고요. 바로 여성 질환을 치료하는, 특히나 혈이 부족한 증상들을 치료하는 처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두통을 느꼈던 경험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기립성 저혈압 또는 빈혈 같은 걸 느꼈을 때도 핑 돌면서 두통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빈혈을 통해서 오는 두통은 조금 다른가요? 말씀하셨던 빈혈과 두통은 거의 친구 관계거든요. 빈혈을 겪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통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빈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빈혈은 바로 혈액이 산소 운반을 잘 하지 못할 때에 흔히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혈액의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혈액 자체가 부족할 때도 빈혈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혈허, 피가 부족한 증상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여성들은 실제로 생리나 출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혈액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가 부족한 증상들이 발생할 확률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 빈혈 이런 것들과 두통을 같이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피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 부족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혈, 피 약간 이런 단어가 계속 중복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여성들에게는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두통들이 왜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여성들이 왜 자꾸 피가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 질문과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여성들은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밝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디 가나 밝은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대부분 요즘 늦게 주무세요. 늦게 주무시는 것 자체가 피를 부족하게 만드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잘 안 드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양 부족 상태가 또 되기 때문에 피의 생성이 조금 부족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될 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죠. 피가 마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혈허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여성들은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스트레스 과다 이런 것들이 바로 피를 부족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두통이나 통증은 생리할 때도 있고 임산부일 때도 있고 수유할 때도 있고 또는 폐경일 때도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의학적 치료가 가장 큰 도움을 또 안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한의원을 찾아오지 못하실 때 집에서 두통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이나 스트레칭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두통으로 고통을 좀 받고 계신다면 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예방을 하거나 완화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면은 좋습니다. 오늘도 하지 네. 말아야 될 것들이 또 있군요. 그렇죠.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있죠? 카페인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커피를 일단은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분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만 줄이셔도 많은 여성분들의 두통 부분에 좋은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먹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인스턴트 음식,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섭취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통증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편두통으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여성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을 보약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한약은 치료약입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편두통 혹은 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편두통 이런 것들도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의학에서는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신다면 한 번쯤 한의학 치료를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기호 원장님과 함께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같은 여자다 보니까 뭔가 많은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편두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두통 전문 한의원 찾아가셔서 꼭 한번 치료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통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